이제 본 과정은 NLP에 있어서 고급 과정에 해당되는데 NLP 마스터 프랙티셔너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속에 커뮤니케이션 파트를 집중적으로 모아서 커뮤니케이션 테라피스트라는 과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커뮤니케이션 테라피스트는 뭐냐면은 이제 이 소통을 통해서 또는 대화를 통해서 사람을 치료하는 치료적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치료적 언어 패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언어를 잘 활용하면은 상담도 잘할 수 있고 심리 치료도 잘할 수 있고 뭐 일반 대화도 잘할 수 있고 뭐 영업도 잘할 수 있고 뭐 어쨌든 말로 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뭐 말을 통해서 또는 언어를 통해서 이제 치료를 이끌어내는 또는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런 치료 변화의 언어의 전문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의 예술가가 한번 돼볼 수 있겠냐? 한번 돼볼 수 있을까요? 언어의 예술가 멋지죠. 자, 그럼 3페이지에 보면은 변화의 논리와 메커니즘을 한번 볼게요. 변화의 논리와 메커니즘. 우리가 하는 일이 왼쪽에 보면 뭐 치료, 뭐 상담, 영업, 구매, 학습, 행동 변화, 리더십 이런 걸 이끌어내는 거죠. 자,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통합하면 이제 변화를 이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변화를 이끄는 일이다. 우리 강건호 선생님이 하고 있는 것도 뭐 타로 상담을 통해서 치유와 변화를 이끄는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나와의 상담을 통해서 어떤 사람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어떤 사람의 미래에 대한 더 희망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렇다면 이제 변화를 이끄는 거죠. 의미에서 변화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마음을 움직이는 일을 하는 것은 다 변화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대방이 내 영향권 안에 들어와야 돼요. 영향. 자, 마치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자석이 철을 끌고 가기 위해서는 철이 자기장 안에 들어와야 되겠죠? 맞습니까? 네, 철이 자기장 안에 들어오면 자석이 가는 대로 철이 따라오지 않겠냐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제 어떤 상대방의 마음을 내가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내 영향권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지. 내 영향권. 그럼 이 영향권 안에 들어오는 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 바로 레포가 형성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레포가 형성되면은 내 영향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어떤 구매 촉진을 시킬 수도 있고 또는 뭐 치료를 할 수도 있고 어떤 동기부여를 시킬 수도 있고 뭐 어떤 변화를 이끄는 게 쉬워진다 이 말이죠. 일단 라포 형성되면은 트랜스 상태에 들어간다 볼 수 있습니다. 트랜스라는 용어는 오늘 처음 들어보죠. 자, 트랜스는 고도로 뭔가 마음이 이완되면서 집중이 되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고도로 뭔가 마음이 이완되면서 집중이 된다. 이완은 뭐냐면 편안해진다는 이야기죠. 편안한 상태에서 한 가지에 어떤 생각이 집중이 될 때 이게 이제 트랜스라고 해요. 트랜스의 다른 이름은 그냥 최면 상태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레포 형성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상대방이 내 체면에 걸렸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자, 내 체면에 걸렸을 때 내 영향권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이 영향권 안에 들어오면 바로 변화를 일으키는 게 쉬워진다.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체면을 걸어야 돼요. 체면.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좋은 쪽에 체면을 걸어서 그 영향권 안에 들어오게 만들어야 돼요. 자, 체면에 걸리기 위해서는 래퍼 형성이 돼야 된다.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 래퍼에는 자기와의 래퍼가 있고 타인과의 래퍼가 있는데 오늘은 타인과의 래퍼를 다루게 될 겁니다. 자, 자기와의 래퍼는 다음에 한번 설명을 할게요. 그럼 이제 이 래퍼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냐? 크게는 세 가지가 필요해요. 우선 집중도가 높아져야 되고요. 집중도. 두 번째는 편안해져야 되고, 즉 이완 상태가 돼야 되고, 세 번째는 믿음 신뢰도가 높아져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운데의 편안함을 먼저 볼게요. 편안함의 다른 이름 먼저 이완이죠. 어떨 때 편안하죠? 자, 상대방의 평가 판단 없이 나를 있는 그대로 수용해주고 존중해줄 때, 나를 있는 그대로 수용해주고 존중해줄 때. 두 번째는 내 이야기를 공감하면서 들어줄 때, 그때 편안함을 느낄 수 있죠. 그렇죠? 자, 인간은 인정받기를 원해요. 뒤에서 다루겠지만은 인정받기를 원하고 이해받기를 원하고 존중받기를 원하고 나 자신이 중요한 사람으로 인식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제 상대방이 나를 있는 그대로 수용해주고 존중해주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자
자, 마음을 알아주면서 공감해 줄 때 그때 편안한 마음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이완 상태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일단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믿음 신뢰도를 한번 볼게요. 믿음 신뢰도. 어떨 때 믿음 신뢰도가 높아지느냐 보니까요. 바로 공통 분모가 많아질 때 믿음 신뢰도가 높아지더라는 겁니다. 자, 연구를 한번 해봤어요. 연구를 이제 공통 분모가 많은 집단을 A, 자 공통 분모가 적은 집단을 B로 이제 정해가지고 이런 실험을 해봤어요. 제가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급한 일로 부산을 갔다 와야 돼요. 그래서 10만 원만 빌려주면은 제가 다녀와서 갚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돈을 빌리는 거지. 근데 A 집단의 공통분모가 많은 팀들은 7, 80%가 돈을 빌려줬단 말이에요. 근데 B 집단의 공통분모가 적은 집단은 한 20에서 30%만 돈을 빌려주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공통분모가 많아지면 믿음 신뢰도가 높아지구나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할 때도 어떻게 하면 공통분모를 많이 만들까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상대방과 나의 공통분모에 대해서 대화를 하는 게 중요하겠죠. 뭐 남자들 같은 경우는 군대 다녀온 이야기라든지, 뭐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 같은 이야기라든지, 뭐 또는 운동, 뭐 어쨌든 공동의 관심사 있잖아요. 그런 공통분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믿음 신뢰도가 올라간다냐. 자, 이 내용만 그런 게 아니라 상대방과 나와 이제 비슷한 점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같은 눈빛, 같은 표정, 같은 자세, 같은 호흡, 같은 몸짓, 모든 신체 언어의 공통부분을 많이 만들어내는 거지. 자, 음성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목소리 톤, 같은 목소리 크기, 같은 말하는 속도, 같은 억양, 같은 음색까지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목소리가 비슷해져 버립니다. 되게 편안하다. 이제 믿음 신뢰도가 더 높아지겠죠. 뭐 뒤에서 다루겠지만 이제 그 어떤 내용 언어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시각적으로 말하면 나도 시각적으로 말을 해주고요. 상대방이 청각이면 나도 청각, 뭐 신체 감각이면 신체 감각, 이 감각의 언어를 또 맞춰주는 거지. 또 이제 핵심 단어를 또 맞춰주는 거지. 핵심 단어. 상대방이 핵심적으로 말하는 그 단어를 이용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선생님은 타로 상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타로 상담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거죠. 타로 상담을 할 때 우리가 공통분모 많아지면 어떨까요? 뭐 이런 식으로. 타로 상담에 있어서 지우적 커뮤니케이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이렇게 타로 상담이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사용을 해주면은 느낌이 어때요? 자, 타로 상담, 타로 상담, 타로 상담, 타로 상담. 핵심 단어가 많이 일치되면은 자, 믿음 신뢰도가 높아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대화에서 모든 것의 핵심, 참 공통분모를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하다. 세 번째 맨 위에 올라가면 집중이라는 말이 나오죠. 집중. 그러니까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관심사와 흥미 분야를 빨리 찾아내면서 그 관심, 흥미 분야에 맞는 대화를 하는 겁니다. 자, 인간관계 전문가인 데일 카네기라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나는 딸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물고기는 지렁이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럼 낚시를 할 때 딸기를 미끼로 쓸 것인가? 아니면 지렁이를 미끼로 쓸 것인가?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렁이로 써야죠. 지렁이를 미끼로 써야 되겠죠? 우리가 대화를 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나는 골프를 굉장히 좋아해요. 골프를 잘 치는데 상대방은 등산을 굉장히 좋아해요. 등산. 그럼 나는 골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인가? 등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인가? 어느 쪽이죠? 무조건 기저를 쥐어 짜내서라도 등산 쪽으로 하는 게 좀 더 상대방한테 그렇죠. 등산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상담을 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나는 빨리 타로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해주고 싶은데 상대방은 이제 타로보다는 뭐 NLP 체면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럼 이제 타로 이야기보다는 NLP 체면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관심사가 나의 관심사가 아니라 상대방 관심사가 뭐냐를 빨리 찾아내고 그 상대방 관심사에 맞게 대화를 하는 게 중요하다. 이해되시나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래서 다시 보면 공통분모 많아지면서 믿음 신뢰도가 높아지고요. 그 다음에 어떤 상대방을 수용 존중하면서 공감적으로 이야기를 경청하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완이 되면서 상대방 관심사 흥미 분야에 대한 대화를 하면서 집중도를 높이게 될 때 래퍼가 형성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래퍼 형성이 이렇게 믿음 신뢰도가 높아지면서 편안한 이완감이 촉진되면서 집중도가 높아지는 상태.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믿음 신뢰를 높이지, 어떻게 하면 편안함과 이완감을 촉진시키지, 어떻게 하면 집중력을 높이지, 이 세 가지가 자 촉진이 되면서 래퍼가 형성이 되고, 래퍼가 형성되면은 상대방이 체면에 걸린 듯이 자 내 영향권 안에 들어온다 이 말이야. 영향권 안에 들어오면은 변화를 일으키는 게 쉬워진다. 변화를 일으키는 게 쉬워져. 그래서 치료도 잘 되고 상담도 잘 되고 뭐 또는 영업 구매 촉진도 되고 뭐 동기부여도 되고 리더십도 행사되고 뭐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공부도 잘 되고 뭐 모든 게 다 좋아질 수가 있다. 어때요? 이게 한 페이지를 쭉 보니까 멋지지 않아요?